지금 뭐 새 책 받았죠? 네, 아주 좋네요. 자, 단가 안 봐도 돼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면 뭐, 우리 과목 중에 뭐, 1차는 뭐 있어요? 민법하고 학교론 있잖아요. 그죠? 자, 2차 과목은 뭐 있어요? 뭐, 다 알잖아요. 공법, 공시하고 세법, 맞죠? 자, 중개는 뭐예요? 중개사법. 자, 2차 과목은 뭐, 요것만 정리돼도 돼요. 요것만 잘, 요약집만 봐도 2차 과목 때는 한 70점 이상은 나옵니다. 70점 이상은. 근데 왜 70점이 안 나올까요? 안 한 것보다도 뭡니까? 요게 이것 봤다 저것 봤다 그러니까 그래요. 뭐, 여기 기본서 정의 많이 들었죠. 강의 노트도 정의 많이 들어서 이 정을 못 대요. 정을 못 대서 이것 봤다가 저것 봤다 자꾸 그러니까 그럽니다. 그런 거 한 번이라도 이제 집중화시켜야 돼요. 그러면 5, 6월 달은 뭐 하는 달이에요? 요약집 정리하는 달입니다. 정리하는 달. 요약집을 정리 잘해놓으면 그것만 집중적으로 공략하면 돼요. 그리고 1차는 뭡니까? 1차는 자, 민법 학교는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결정해야 돼요. 요거는 기본서로 갈지, 요거 기본서로 갈지. 그러면 이번 달에는 뭐 5, 6월 달에는 저희가 뭐예요? 기본서로 간다, 요약집으로 간다, 강의 노트로 간다. 그걸 하나 딱 정해야 돼요. 7, 8월 달에 이것저것 하다 보면 이제 정신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뭐 2차는 전부 요약집 가도 됩니다. 요약집으로 가도. 뭐 공법도 뭐 가도 되고, 공시하고 세법 가도 되고, 중개사법.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미련을 좀 버려달라는 거예요. 기본서. 또 이제 강의 노트 열심히 뭐 정리해놨는데 또 미련을 또 못 버려서 요약집 봤다가 또 이거 봤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 달은 뭐 하는 달? 요약집 정리하는 달. 그렇게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뒤에 뭐가 붙어 있는지 한번 봅시다. 맨 뒤에. 맨 뒤에 가니까 그 기출지문들이 있어요. 기출지문. 몇 페이지로 가냐면 거기 맨 뒤에 한번 기출지문 파트 한번 봐봐요. 자, 페이지가 1페이지로 나와 있죠, 뒤에. 자, 1페이지 보니까 거기 지적제도의 목적 해가지고, 여기 이제 기출지문들이에요. 한번 거기 지적제도 목적 뭐라고 써놨죠? 1이라고 써놨죠? 지적 한번 넘겨봐요. 몇 번 테마가 있는지. 쭉 한번 넘겨봐요. 몇 개가 있어요? 아마 29개가 있을 거예요. 29개 아니에요? 29개. 그래요? 29문제만 풀면 지적은 끝났다는 소리입니다. 그동안 출제된 형태가 29문제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9개밖에. 근데 29문제에서 맨날 틀리는 거예요. 뭐예요? 맨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사실 그러면 우리 공시하고 세법은, 공시법은 몇 문제만 풀면 끝날까요? 80문제입니다. 80문제. 중개사법은 몇 문제면 끝날까요? 70문제입니다. 70문제. 70문제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장난을 쳐왔다는 거고, 세법은 몇 문제면 떡을 칠까요? 60문제면 떡을 쳐요. 60문제면. 근데 민법은 몇 문제면 떡을 칠까요? 180문제면 떡을 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80문제 안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학교론도 사실 뭐 몇 문제 없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 뭐예요? 공시세법은, 공시법은 80문제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거 여기 읽어봐요. 원래하고 써놨죠? 순발력. 순발력이 딸린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찍어요? 자, 기출지문을 자꾸 봐요. 기출지문을. 자, 기출지문 우리 몇 지선다형이에요? 5지선다형. 그러면 5개가 있다고 그러면 요 3개, 옛날에는 요 4개까지가 거진 기출문제에서 나왔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1번하고 2번은 기출문제지문 똑같아요. 그러면 2개 정도는 뭡니까? 2개 정도는 변형이 되고, 하나는 뭐가 될까요? 신설이래요. 그럼 몇 개 지문? 5개 지문 중에 2개 다 읽으면 뭐예요? 3개 지문에서 다 자기가 처리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본다면 우리가 나름대로 뭐예요? 요 뒤에 기출 지문들을 자꾸 뭐예요?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10번 이상 보면 뭐예요? 요 2차 점수가 10번을 봤다. 70점이 안 나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맨날 뭐예요? 보지는 않고 요약집만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손으로 이렇게 10번 돌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적으로 내용을 숙지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 정도 보고 오늘 뭐예요? 이번 달은 뭐예요? 한 달에 요약집 정리하는 달로 딱. 그러면 정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깔끔하게 쓰세요. 무슨 말이냐면 지저분하게 진짜 짜증나요. 한 대 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리 좀 잘해봐요. 정리 좀. 그러니까 첫 번째 정리를 잘해놔야 두 번째 뭡니까? 볼 때 짜증이 안 나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첫 번째 정리를 뭐 개판으로 해놓으면 뭡니까? 두 번째 정리 안 되거든. 나름대로 정리를 잘 하시고. 요 요약집은 누가 만들었어요? 선생님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자기 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다 뭐예요? 살을 붙이고 나름대로 깨끗하게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는. 그리고 공시법 시간에는 뭐예요? 행간편을 2개 가지고 다니세요. 하나는 뭐예요? 빨간색. 하나는 빨간색 가지고 다니고 하나는 노란색 가지고 다니세요. 그럼 빨간색은 뭐예요? 중요한 게 아니라 암기사유. 이렇게 이제 박스를 딱 쳐놓고. 그러면 요약집을 넘길 때 빨간 거는 암기사유고 노란 거는 왜 가지고 다닐까요? 그 지문의 핵심 포인트, 키워드를 잡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뭐예요? 볼펜으로 해서 싹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이제 뭘로 공부할 필요도 있어요? 시각적으로 공부할 필요도 있다라는 거, 그거 좀 정리 좀. 진짜 학교 가는 사람의 공통점은 정리를 그렇게 잘해요. 근데 이 부분 제외하고는요. 자, 3년 정리 잘하는 분이 계셔요. 근데 3년 차에 합격을 하셨는데 뭐예요? 무슨 출신이냐? 뭐예요? 미대 출신이에요, 미대. 와, 빨주노초 파란보로 정리는 기가 막히게 안 합니다. 근데 공부는 겁나게 안 해요. 정리만 잘하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정리하는 것도 일종의 모든 게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인생에도 정리가 필요하고 우리가 학교 가려면 또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리를 잘해두라는 거 부탁 좀 드리고, 그리고 자꾸 요것 봤다 저것 봤다 하지 말고 오늘 왜 자료가 안 나갔을까요? 봐봐요. 처음도 처음이지만 일단 뭡니까? 한번 동태를 한번 살펴보려고요. 동태. 얼마나 이제 수강생들이 이제 내공이 좀 쌓였나 보고, 나름대로 이제 요약 강의하고 또 지문이 나가다 보면 또 공부하는 범위가 넓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동태를 한번 살펴보고 아주 잘한다 그러면 다음 주에 요약이 나갈 거고, 프린트가 나갈 거고, 그러니까 초점을 요약집에다 초점을 맞춰달라는 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한번 보죠. 맨 앞에. 여기 맨 앞에 있죠. 맨 앞에 뭐가 있어요? 지적이라고 한번 찾아봐요. 제1편 지적. 자, 제1편 지적 제목 찾았어요? 예. 그러면 제1편 지적 보니까 제1장 뭐라고 써놨어요? 지적 정설. 제2장은 지적 공부. 제3장은 토지 이동. 제4장은 정리학. 그러면 제1장 지적 정설에서 몇 문제 나오느냐? 한 3문제에서 4문제가 나와요. 3문제에서 4문제. 자, 지적 공부는 2문제에서 3문제 정도가 나와요. 토지 이동은 몇 문제? 4문제에서 5문제가 나와요. 지적 정량은 뭐예요? 2문제에서 3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골고루 출제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1회 때부터 13회 때는 어디까지 나왔느냐? 거진 제1장하고 2장에서만 거진 출제가 됐습니다. 그럼 바운더리가 점점 넓어졌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이렇게 이제 크게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확인하고, 그러면 제1편 지적 우측에 봐봐요.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자, 좌측에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한번 테스트 한번 하고 갑시다. 자, 그러면 이제 지적을 들어가기 전에 앞서 그러면 또 한번 봐봐요. 뭐 잡을 것 같아요? 오늘 첫날인데. 목적? 아니요. 이것도 잡고 들어가야 돼요, 빨리. 한번 써봐요, 빨리. 자, 거기에 우측에 여백이 좀 있으니까, 자, 우측에 이제 권리가 뭐예요? 아주 좋아요. 자, 일단 첫 관문은 통과했습니다. 자, 뭐라고 써놨죠?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이다. 그렇게 이제 여백에다 한번 써서 한번 자기가 그동안 권리라는 개념을 못 잡았다. 그러면 문제가 좀 있는 거고. 그러면 여기 뭐가 주는 거예요? 여기 봐요. 뭐가 주는 거예요?
법이 주는 거예요, 법이. 자, 여기 뭐라고 써놨죠? 힘. 여기는 뭐라고 써놨죠? 이.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물건이라는 거예요, 물건. 이게 뭐예요? 바로 채권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자꾸 권리라는 그러면 물건, 채권, 이건 아니에요. 물건, 채권이 아니라 물건, 채권은 권리의 종류가 됩니다. 권리의 종류. 그러면 물건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힘, 파워죠. 파워죠, 힘이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뭐라고 써놨죠? 절대권이라고 그래요, 절대권. 여기는 뭐라고 써놨죠? 채권. 채권은 뭐예요? 이걸 상대권이라고 그럽니다. 상대권. 상대권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 한번 잡아봅시다. 여기 뭐라고 써놨죠? 물건. 그러면 물건 행위라는 게 있죠. 물건 행위는 먼저 파워, 처분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미성년자는 처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처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야. 자, 여기는 무슨 행위가 나올까요? 채권 행위. 채권 행위는 절대권이에요, 상대권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채권 행위는 채권은 상대권으로서 채권 행위는 처분 능력이 없더라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채권 행위는 무슨 행위죠? 이행, 부담 행위라는 거야. 그래서 권리라는 것은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정확하게 다시 한번 샘플로 잡고 정확하게 이제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권능이죠. 권능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 권능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이다. 개개의 사실. 자, 권능 그러면 뭐예요? 권리 능력 이루면 안 됩니다.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죠? 권한이 있죠. 권한. 권한은 뭐예요? 법이 주는 지위 또는 자격입니다. 어떠한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원천. 여기에 권한이 돼요. 권한. 자, 그러면 모든 게 여기에서 이제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자, 자기가 써먹지는 못해서 그래요. 자, 권리라는 것은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권능이라는 것은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 권한이라는 것은 뭐예요? 법이 주는 지위 또는 자격. 권한이라는 것은 어떠한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원천. 이걸 꼭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그럼 만약에 권리 그러면 이러면 끝났어요. 권리라는 단어를 보면 일단 이게 생각이 나야 돼요. 뭐라고?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이게 생각이 나야 돼요. 선생님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자, 그럼 봐봐요. 자, 이거 이렇게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뭐라고 써놨어요? 소유권. 소유권 보는 순간 이렇게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요. 소유권은 읽어봐요. 물건이면서 권리다. 그렇죠? 권리다. 그러면 소유권은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읽어봐요. 사용, 수익, 처분. 이렇게 각각을 뭐라고 그래요? 권능이라고 그래요. 자, 여기 소유권이 권리라고 그랬잖아요.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 그러면 소유권은 몇 가지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세 가지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사용, 수익, 처분. 1등이 2등이. 1등. 그러니까 이게 이제 등기법으로 연결돼요. 그래서 가구에 기록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가구.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세권을 우리가 볼까요? 전세권. 전세권은 뭡니까? 전세권을 보는 순간 뭐가 떠올라요? 전세권. 이렇게 떠올라야 돼. 전세권은 읽어봐요. 물건이면서 권리다. 그렇죠. 물건이면서 권리다. 자, 그러면 전세권은 그러면 무슨 권능을 가지고 있죠? 사용과 수익. 그래서 뭐예요? 읽어봐요. 용익. 그래서 용익물건이라는 말을 써주게 되고, 뭐가 없어요? 처분. 그래서 불안전 물건이다 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불안전 물건. 그러면 전세권은 소유권 측면에서 뭘 제한하고 있어요? 사용 수익을 제한하고 있어. 그래서 무슨 물건이다? 제한 물건이다. 그러면 소유권하고 제한 물건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언제나 제한 물건이 우선 제한을 하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가 없어요? 처분. 그러면 결론적으로 전세권은 그러면 1등에 2등에 2등. 그럼 전세권은 얼구에 기록된다고. 얼구는 뭐예요? 소유권, 이해의 권리가 기록되죠. 자, 하나만 더 해봅시다, 그러면. 자, 저당권입니다. 자, 저당권은 그러면 물건이에요, 채권이에요?
물건이야. 저당권은 물건이면서 권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자 그러면 저당권은 무슨 권능을 가지고 있죠? 처분 권능이 있다고. 뭐가 없어요? 사용수익이 없죠. 그럼 불완전 물건이다. 그러면 소유권 측면에서 처분을 제한하고 있다. 무슨 물건? 제한 물건이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그럼 이것도 그럼 결론적으로 얼구에 기록되겠네. 얼구에 기록되겠죠. 이 처분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자, 교환가치죠. 그래서 이게 갱매가 되는 거예요. 갱매 청구권. 이게 뭐예요? 그래서 담보라는 의미로 떨어져요. 그래서 저당권은 어떤 물건이다? 담보 물건이다.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뭘 그렇게 중요합니까? 봐봐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기존 상황선 한번 봐봐요. 몇 필지죠? 2필지. 자, 여기 이제 소유자가 동일해요. 건보라가 동일합니다. 그러면 소유자가 동일해야 한 필지로 승립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전세권, 지상권이 있어요. 그러면 전세권은 뭐예요? 부자로 얹으면 권리잖아, 권리. 지상권도 권리잖아. 그러면 전세권하고 지상권은 한 필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있죠. 왜냐하면 영유물권끼리는 뭐다? 할 수 있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권리잖아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 봐요. 전세권과 지상권은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그럼 필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권리관계도 동일해야 된다. 어때? X. 권리관계는 동일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이제 캐치하려면, 그럼 여기에서 또 한번 봐봐요. 자, 전세권은 무슨 물건이라고 그랬어요? 용익물건. 그럼 용익물건끼리는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봐봐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저걸, 제가 첫 시간에 이걸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이걸 알아야 자기가 이제 써먹을 수 있다고. 자, 우리 한번 봐봐요. 자, 이게 뭐예요? 우리 이제 마음이 통하는 거 봅시다. 무슨 건물이에요? 집합 건물. 이거는 대지권. 이걸 묶어놨어요. 무슨 등기예요? 대지권 등기. 이렇게 묶어놓으면 대지권 덧세 등기. 아주 좋네요. 다음 주에 프린터 나가도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대지권 등기 후에 혼인신고했죠. 건물하고 토지하고 분리처분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봐요.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 자, 건물만의 소유권 이전 등기. 차이점은 뭐예요? 여기는 뭐예요? 건물에. 그러면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토지에도 미쳐 안 미쳐? 미쳐. 그럼 그거 가능하네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건물만. 건물만이라고 특정했죠. 그럼 소유권은 무슨 권능이 있어요? 읽어봐요. 사용, 주의, 처분. 그럼 건물만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건물하고 토지하고 분리처분이 된다고? 안 돼. 그래서 건물만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가능, 불가능? 불가능. 그러면 또 다시 한번 봐봐요. 바꿔볼까요? 건물만의 전세권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왜? 처분 권능이 없기 때문에. 저 봐봐요. 다 써먹고 있죠. 지금 이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걸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요. 건물만의 저당권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건물 저당권은 무슨 권능이 있어? 그러니까 건물만의 저당권 등기를 하게 되면 건물하고 토지하고 분리처분이 되거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걸 지금 다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냥 맹목적으로 앵무새처럼 행동하고 있으니까 그냥 권리라는 걸 정확하게 모르고 있으니까 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못 풀어제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권리, 권능, 권한, 권한은 모든 법에 밑바탕이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겁니다. 자, 여기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권한이라는 것은 뭐라고 써놨어요? 법이 주는 지위 또는 자격.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이게 대리권이 있잖아. 대리권. 대리권은 권한이야. 그러면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지위 또는 자격설이야. 그럼 기본서를 읽자 보면 대리권의 법적 성질은 지위 또는 자격설이라는 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걸 이렇게 외우고 또 이걸 이렇게 외운다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 하나만 외워. 그러니까 지금 왜 그러면 우리 형님 누님들이 안 되느냐?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이해. 여기 뭐라고 써놨죠? 암기. 이해도 암기. 암기도 암기. 그러니까 머리가 지금 뭐다, 온 사방이 복잡해져 있는 거야. 자, 그럼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걸 뭘 그려볼까요? 이게 뭐예요? 머리잖아요, 머리. 그죠? 머리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짬뽕이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머리가 몇 개로 구분이 딱 돼야 돼? 6개. 아우, 제 맘 알아보네. 왜 6개로 돼야 돼?
과목이 6과목이니까. 6과목이니까. 그러니까 머릿속에 파일이 뭐다? 6개가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돼. 지금 짬뽕으로 이번 달에 그게 목표야. 그래서 예약집 정리를 하면서 이제 교통 정리가 돼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2차 과목 준비하시는 분은 4과목이 정리가 돼 있어야 되고 1, 2차 준비하는 사람은 6과목이 머릿속에 파일로 딱 형성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봐봐요. 막 이게 지금 짬뽕이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짬뽕. 이렇게 짬뽕이 돼 있으니까 이게 뭐예요? 봐봐요. 짬뽕이 돼 있는데 봐봐요. 이게 이제 문제로 접목이 되겠느냐? 천만의 말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입력이 잘못됐는데 어떻게 출력이 되겠습니까? 입력을 뭐다 똑바로 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 그러니까 하나씩 우리 이제 이번 달 5, 6월 달에 예약집 정리하면서 파일이 하나씩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나름대로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해할 부분과 뭐예요? 암기할 부분. 그래서 암기할 부분은 뭐다 빨간색 가져와서 딱 표시를 이렇게 박스를 딱 쳐놓으라고. 그러면 예약집을 넘기다 보면 빨간 거는 암기, 노란 거는 키워드. 그래서 중심키라는 걸 잡아가면서 정리해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번 달에 한번 정리 한번 잘 해보십시오. 수학도 하려면 뭘 정리해야 돼? 수학을 잘하는 사람 뭘 해야 돼? 공식도 외워야 되지만 뭐도 잘해야 돼? 정리를 잘해야 돼. 그러면 수학 잘하려면 처음에 해야 돼. 훈련을 시켜요. A4 용지 이거 하다가 하나 수학을 풀도록 자꾸 해야 돼요. 그러면 한 달이 지나면 이걸 마다 4개로 나눠주세요. 4개로 나눠줬습니다. 그러면 요 안에 수학 문제를 되도록이면 풀려고 애를 써야 돼. 또 수학을 잘하려면 또 나눠줘야 돼. 그럼 이렇게 나눠줘야 돼. 8개로 이제 훈련이 돼 있으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눠면 또 나눠주면 요 안에 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자기가 훈련을 시켜주고 수학을 잘합니다. 제가 무슨 선생이었어요? 수학 선생이었어요. 지금도 수학 정책 풀려고 그러면 풉니다. 지금도. 왜? 한 5, 6년 동안 목동에서 수학 강사를 했기 때문에 알바로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머릿속에 그 문제를 그럼 봐봐요. 하나만 외워요. 대리권의 법적 성질을 외우라는 소리가 아니라 대리권 권한이 뭔가라는 걸 외우라는 거야. 권한이 읽어봐요. 법이 주는 지 또는 자격. 대표적으로 대리권의 법적 성질은 지 또는 자격설. 이렇게 돼. 자,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권한은 어떠한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원천이래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이걸 제가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야. 그러면 제가 이거 책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소유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소유권을 포기했어요. 상대방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가 되는 거야. 그러면 제한물권의 포기는 주인한테 가서 포기해야 되잖아. 그러면 전세권 포기는 누가 돼야 돼? 주인. 그러면 결론적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가 된다고.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하라는 거. 그런 거는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결론은. 자기가 생각을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걸 이제 사용을 해 먹어야 돼. 우리 등기부도 연결되고. 봐봐요. 누구 토지예요? 갑토지야. 그러면 지금 갑토지에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와서 건물을 졌다고 생각해봐요. 누가? 어리.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럼 성질을 한번 봅시다. 건물은 토지에 부합돼야 안 돼요? 부합되지 않죠. 우리나라는 건물하고 토지를 별개로 보기 때문에. 그럼 등기부는 읽어봐요.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 매도화돼 있다? 이혼화돼 있다? 그렇죠? 이제 이혼화돼 있다. 그러면 이 건물은 그러면 이 건물주는 누구예요? 얼 거죠. 그러면 갑이 어한테 와서 나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퇴거명령은 못한다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남의 이 토지는 누구 토지예요? 남의 토지에 건물을 질 권한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갑은 어한테 철거명령은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읽어봐요. 그러지 말고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래봐. 무슨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남의 토지에 방해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방해, 배제, 청구권이라는 거야. 이게 등기부도 똑같이 연결된다고. 등기부에도 남의 등기부에도 딴 사람이 등기가 돼 있어. 그럼 말소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그게 일종의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거야. 그게.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 퇴거와 철거를 모른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뭡니까? 읽어봐요. 근원을 모른다라는 거야. 읽어봐요. 어떠한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원천. 지금 요 4개 가지고도 문제를 몇 문제 풀 수 있느냐. 200문제 중에 자기가 100문제를 찍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개념을 정확하게 활용을 못 해먹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누구예요? 자, 여기 누가 있나 봐봐요. 누구예요? A라는 사람이 소유권과 전세권이 있어요. 두 개의 지위를 존재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따져볼까? 소유권은 무슨 수익? 사용수익 처분. 전세권은 사용수익. 어디가 커요?
소유권이 커져. 그러면 이때 전세권은 사라진다. 이걸 법률용어로 혼동이라는 거예요. 혼동이란 한 사람이 한 사람한테 두 개의 권리를 존재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한 개가 사라지는 걸 뭐라 그래? 혼동. 그러면 여기 사라지면 전세권이 사라지면서 어사표시 있어 없어? 없어. 혼동은 몇 조로 빠져? 187조. 단 처분하려면 알아. 등기하라. 너로 논리가 성립이 된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요걸 활용을 못 해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엄격하게 말한다면 전부 법이라는 것은 요 네 개를 활용을 못 해먹고 있다라는 게 결론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저걸 이야기하면, 에이, 첫 시간에 또 제 이야기한다. 근데 본인이 활용을 못 해먹고 있기 때문에 그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본능적으로 이렇게 나와야 돼. 항상. 자, 자기가 이제 순발력이 발휘되려면 소유권은 뭐예요? 소유권 밑에는 뭐가 깔려있느냐? 이게 깔려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물건이 깔려있고 소유권 자체의 의미는 권리다. 소유권은 몇 가지 권능을 가지고 있다? 사용, 수익, 처분.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둬야 된다는 거. 그러면 본능적으로 나와요. 그래야 이제 문제가 응용력이 생겨요. 그러면 전세권은 물건이에요? 채권이에요? 물건, 벌목마다 권리. 몇 가지 권능이 있어요? 사용, 수익, 처분. 그럼 생각을 해봐요. 하천법상의 하천도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하천의 전세권을 설정한다고 그래봐. 배타정 사용 수익을 하잖아. 밑에 물이 빠져야 안 빠져? 안 빠지잖아. 봐봐 생각해봐요. 하천 만약에 여기에다 전세권을 설정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배타적 사용 수익이잖아. 물이 빠져야 안 빠져? 안 빠지죠. 그러니까 우리 하천법상의 하천 영리권은 설정할 수가 없다라는. 물은 흘러야 되거든. 흘러야 되거든. 배타적 상수익을 하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럼 여기 또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어요? 임차권, 채권이 물건이에요. 채권, 채권이면서 권리야. 권능은 사용, 수익. 그래서 임차권과 전세권 둘 다 무슨 권능? 사용, 수익. 그래서 공통점은 영이권이라는 말을 써주게 되는 거야. 영어는 물건이 채권이에요. 물건, 영어는 채권. 그러면 채권은 어때요? 채권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가 성립해야 하네요. 성립하죠. 임차권은 채권, 물건. 채권. 등기가 되면 뭘로 돼요? 성질이 변형을 상겨. 물건화 돼버려. 그래서 이게 채권이 물건으로 작용이 된다. 이건 절대권, 상대권. 상대권, 이거는 절대권. 그러면 계기는 힘, 무슨 력? 대항력이 발생한다. 이게 작용의 변경이라는 거예요. 작용의 변경. 그렇죠. 봐봐요. 지금 이때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걸 활용을 못 해먹었구나 하는 게 결론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근데 그 앵무새처럼 걸리 그러면 법이 주는 힘 또는 봐봐요.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이제 기초가 돼야 이제 하나씩 뭐가 생겨요? 찍는 문제를 풀어나가는 하나의 감이 생깁니다. 감이.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볼래요?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권리가 있으면 상대편은 의무가 있죠. 그럼 합쳐봐요. 권리 의무야. 권리 의무가 뭔데? 권리 의무가 뭔데? 모르잖아요. 이게 법률 관계예요. 이게 법률 관계. 이게 법률 관계. 그러면 법률 관계가 뭐예요? 봐봐요. 그래서 봐봐요. 떨어진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 법률 관계가 대체 뭐냐? 고민을 안 해봤다라는 거예요. 법률 관계. 법률 관계가 뭘까요? 하나 실타래를 풀어나가야 돼.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법에 규율되는 생활관계. 그러면 여기 한번 빼봤어요. 읽어봐요. 법률관계. 아, 법률관계가 이거였구나.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생활관계가 바로 법률관계였구나. 줄임말이.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법률관계가 뭐예요? 이게 바로 권리, 의무 관계를 무슨 관계다? 법률관계.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저번에 이제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뭐라고 써놨어요? 술 한잔 하자. 그랬더니, 저 무슨 일이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자, 그러면 술 한잔 하자. 너 그러면 어때? 여기는 인간관계가 좋지 않은 거예요. 윤리관계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저번에.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어요? 야타. 야타가 뭐예요? 요걸 읽으니까 야타 그러니까. 야타가 뭐예요? 야타? 이게 허위관계야. 허위관계. 허위관계. 무슨 관계? 허위관계. 허위관계는 법률관계는 아니야. 근데 탔다가 뭐다 사고 쳤어. 그럼 법률관계로 포섭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봐요. 남편이 이제 여자분이면 남편한테 밥 좀 줘 그래요. 그러면 뭐예요? 밥 좀 줘 그러면 너 그런다. 그럼 이혼해버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밥저가 법률관계예요. 법률관계. 우리는 뭔가 남편과 부인은 부양 의무가 발생하거든. 그러니까 뭐다 남편이 부인한테 밥 좀 챙겨줘. 밥 안 줘. 네가 챙겨 먹어라. 그럼 이혼 사유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부인이 남편한테 밥 좀 줘.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봐요. 한번 밥 줘. 그러면 뭐예요? 밥 안 주면 뭐예요? 이혼 사유예요. 그러면 요 밥 줘가 바로 뭐예요? 부양 의무로서 무슨 관계? 법률 관계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뭐가 떨어지느냐? 당분은 권리 의무 관계죠. 권리 의무 관계가 뭐냐? 바로 이게 실체 관계가 탄생하게 되는 거야. 무슨 관계? 실체 관계. 여기에서 실체법이 떨어지네. 실체법에서 뭐가 떨어? 민법이 떨어지는구나. 민법이 바로 그래서 실체법, 실체 관계, 법률 관계. 따져봤더니 뭐예요? 권리 의무 관계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림을 그대로 갖다 써보죠. A라는 사람이 생각을 한번 해봐요. A, B의 관계에서 A가 집을 팔았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소유권 이전 등기해줄 의무가 발생하고 이 사람은 잔금을 치러줄 의무가 발생하죠. 대금지금. 그러면 여기 만약에 아버지고 아들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 아들. 아버지가 살아생전 주려면 뭐 해야 돼? 증여를 줘야 되잖아. 근데 아버지가 증여세 많이 간다서 우리 짜고 치는 건 매매. 그러면 여기 봐봐요. 증여가 뭐예요? 법률행위죠. 매매가 뭐예요? 법률행위거든. 등기법에서는 등기 원인이라고 그러거든. 매매도 등기 원인. 그러면 매매에서 그래서 B한테 등기를 해줘버렸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 매매 뒤에 증여를 감췄어요? 안 감췄어요? 감췄어요. 그러면 아버지하고 아들은 뭐가 관계? 읽어봐요. 법률 관계. 실체 관계는 부합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어차피 뭐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 관계가 무슨 관계? 실체 관계. 그럼 실체 관계가 부합하니까 뭐예요? 등기는 무효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모든 게 이제 법률 관계, 실체 관계라는 게 탄생하고, 이 실체 관계가 바로 뭐예요? 실체부, 즉 민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 이게 바로 뭐예요? 법률 관계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요리를 해 먹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모든 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권리 의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뭘 이야기했던 뭐예요? 읽어봐요. 자, 이제 또 나오네. 권리 주체, 권리 객체. 자, 권리 변동. 그렇죠. 권리 변동이 되죠. 자, 변동. 그러면 우리가 이제 권리 주체는 인이죠. 자, 깨야 돼요. 인은 뭡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민법에서 자인인가 법인, 자인인가 법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제대로 이제 박혀 있는지. 자, 뭐라고 써놨어요? 농협협동조합, 도자론치는. 법인은 권리 능력이 있네. 따져 요 자체로 등기 능력이 있다라는 결론이 떨어지네요.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자, 서울특별시 두자로 원칙은 법인. 그렇죠. 서울 이랬으면 또 끝나는 거예요. 세자로 원칙은 서울시 그러지 말고 공법인 이렇게 해봐봐요. 그러니까 서울특별시도 법인으로서 그 자체로 등기가 된다라는 거야. 자, 의미가 그렇게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객체는 이제 대상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우리 민법에서 대상으로 객체는 부동산이죠. 부동산이란 뭐예요? 토지 및 그 정착물. 그럼 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 이해의 것. 그래서 동산의 부동산의 개념을 잡아주고 주물과 종물의 관계를 또 잡아주고 천연가실과 법정가실을 또 잡아준다고.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 뭐라고 써놨죠? 권리변동. 권리변동은 내자로 원칙은 뭘까요? 이게 득실변경이야. 득실변경. 자, 득실변경이 뭘까요? 이게 바로 법률 효과가 되는 거네. 그럼 읽어봐요. 그럼 법률 효과는 무슨 변동을 지칭한다? 권리변동. 그럼 여기 뭐 있어요? 득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 취득이 되잖아요. 취득. 그 다음에 변경되죠. 자, 실이 뭐예요? 소멸이 되거든. 그럼 벌써 공부가 1차 준비한 사람 취득, 나눠지죠. 성계취득, 원시취득. 성계취득은 이전작 성계, 설정작 성계. 이전작 성계는 특정 성계, 포괄 성계. 내용은, 변경은 주, 내, 작.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 소멸은 상대적 소멸과 절대적 소멸이 있어. 그럼 득실 변경을 두 자로 건치면 이게 변동이라고 그러는 거야. 변동. 앞에가 물권법으로 가면 물권 변동이야. 물권 변동하기 위해서는 186조 등기해야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187조는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봐봐요. 실타래를 하나씩 엮어가잖아, 이제. 저기에서 이제 엮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권리라는 걸 우습게 본다는 거야. 우습게 본다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권리 변동이 곧 뭐다? 목적이 되는 겁니다. 봐봐요. 민법은 다 외워.
자, 민법은 절차법이에요, 실체법이에요? 실체법. 그러면 실체법상 권리변동은 득실 변경이야. 그러면 우리 등기법상 권리변동은 뭐예요? 절차법이죠. 뭐예요? 봐봐요. 애워놓고도 봐봐요. 정리가 안 되니까 막상 물어보니까 못하잖아. 들어보면 아 그래요. 아 그래 봐요. 이거야. 자, 우리 등기법상, 절차법상 걸리면 뭐가 뭐예요? 보전, 스타트네. 각고를 처음으로 개설하는 게 무슨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 얼굴을 최초로 개설하는 게 얼굴을 최초로 개설하면 설정, 그렇죠? 설정이란 소유권, 이해 권리를 뭐예요? 창설하는 거. 요거 뭐라고 써놨어요? 이전, 주체의 변동이네. 자,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객체의 변동이네. 객체의 변경. 그때는 변경이라고 하네. 요 처가 뭐예요? 처분의 제한. 대표 선서가 가압류, 가처분. 대표 선서가. 소에는 뭐예요? 소멸. 민법의 권리변동은 잘만 외우더라. 득실변경, 득실변경. 절차법상 권리변동, 즉 등기법상 권리변동 외우라니까 뭐예요? 외우지도 못하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제 봐봐요. 보전하면 뭘 생각 떠올라야 돼? 각고를 최초로 개설하는 거. 그럼 스타트는 어디에서 있어요? 소유권, 보전. 그럼 소유권, 보전 등기는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왜? 스타트 출발점이니까. 그렇죠? 자, 여기 설이 뭐예요? 설정. 여기 이전이 뭐예요? 주체의 변동이라는 거예요. 이전. 주체가 변동하는 거. 그러면 주체가 변동할 때는 이전이야. 등기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민법에서도 이전적 성계. 이거 뭐예요? 주체가 변동하는 걸 이전적 성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변경은 뭐다? 객체의 변경. 처분에 대한 소멸. 그러니까 이것도 본능적으로 그래서 하도 안 해오니까 뭐예요? 득실 변경 하듯이 보설, 이변, 처소. 이게 절차법상 권리변동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자, 들어보니까 알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파일이 정리됐어요, 안 됐어요? 그게 안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탄력을 받아서 하나씩 쫙 하나씩 실타래를 정리해 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문제가 풀려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 봐봐요. 월요일 날 쉬었어요, 안 쉬었어요? 쉬었어요. 무슨 과목이에요? 세법. 세법 이제 가봐요. 가세로 바꿔봐. 가세 주체, 가세 대상. 객체가 대상이거든. 그러면 가세 주체는 국가가 하면 뭐예요? 국세. 지방세는 왜? 지방자치단. 그럼 거기에 주세, 국세하고 무슨 세가 있어? 지방세. 가세 대상. 에바이죠, 객체. 가세 객체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뭐예요? 가세 변동. 즉, 목적이에요. 변동은 함부로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게 저세 법률주의야. 함부로 부과할 수가 없거든. 이제 용어만 바꿔주면 돼요, 용어만 바꿔주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뭡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이제 똑같아요. 법이라는 논리는 똑같습니다. 어떻게 이제 단어만 바꿔주면 된다고.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오늘 요렇게 이제 지워봤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뭐가 남겼어요? 주체, 객체, 이제 뭐가 남았죠? 목적. 그래서 이제 목적. 그러면 거기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이제 기초공사를 좀 하고 가야죠. 그러면 지금 배우려는 게 이제 뭐냐? 자, 봐봐요. 이제. 자,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관리에 관한 법. 이렇게 되는 거죠. 관리에 관한 법.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이제 우리가 배운 사람들은 이제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디예요? 정보야, 정보. 요 정보. 요 정보라는 거예요, 정보. 이 정보가 바로 뭐냐? 지적 정보야. 무슨 정보? 지적 정보. 요 앞에 뭐가 붙었어요? 공간. 공간이 붙었더라도, 이 공간이 붙었더라도 우리나라는 3차원 지적이 아니라 몇 차원? 2차원 지적이야. 그리고 요 공간 때문에 자꾸 3차원 지적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몇 차원 지적이다? 2차원 지적이라는 게 이제 하나씩 풀어져지네요. 그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이거예요. 요 정보 뒤에 이게 감춰져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지적 정보야. 지적 정보. 그럼 여기에서 이제 구조적으로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관리야. 이게 관리. 관리라는 거예요. 관리. 그래서 우리 어제 뭘 배웠어요? 어제 공법. 공법은 개발이야. 공법은 개발이야. 자, 제가 강의하는 것은 관리적 측면이라는 거야. 관리. 그럼 만약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이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X야. 개발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야. 개발 나오면 무조건 체크하고 가야 돼요. 그렇다고 개발이 바로 나오느냐? 그러면 자기가 개발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찾아야 돼요. 자, 봐봐요. 여기 한번 봅시다. 읽어봐요.
국토정지, 개발이 관리. 잘 봐봐요. 국토정지. 국토를 정지한대. 그럼 관리는 아니잖아. 뭐야? 개발이네. 18회 때 다음 중 지적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이 목적이 아닌 것. 이거잖아 정답이. 국토정지. 국토정지. 국토정지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개발이거든. 국토정지는 누가 강의하는 거예요? 이동희 선생님이 하는 거예요. 이동희 선생님. 공법이 동의가 하는 거예요. 동의가.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이동희 선생님.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개발이 나오면 무조건 X다. 그러면 합쳐볼까요? 이제 드디어 중심키 찾았죠. 뭐 부수적인 단어 찾았네. 읽어봐요. 무슨 관리? 지적관리. 아, 지적관리. 그러면 사람의 뿌리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 땅의 뿌리도 있어요. 땅의 뿌리가 뭐냐? 그게 지적이야. 사람의 뿌리는 법적이야. 사람한테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땅의 이름은 집안이야. 그러면 사람한테도 성별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땅의 성별도 있어? 없어요? 있어. 그게 지목이라는 거야. 자, 사람한테도 가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땅의 가족도 있어? 없어? 있어. 그게 면적이 되는 거야. 면적은 사람이 갖다 대면 가족에 해당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예요. 땅의 뿌리도 있듯이 뭐다 사람의 뿌리도 있거든. 그래서 지적과 호적은 똑같은 논리로 가게 됩니다. 자, 사람한테는 봐봐요. 자, A하고 B하고 자식을 낳았어. C를 낳았어요. C가 뭐예요? 양자예요? 적자예요? 적자예요. 그러면 사람의 뿌리는 바로 필지가 되는 거야. 필지. 그러면 자식이 없어서 양자를 들였어요. 그러면 사람은 양자가 있죠. 땅에 양자도 있어? 없어? 있어. 그게 양입지가 되는 거야. 양입지가 되는 거야. 똑같은 논리죠, 봐. 그러니까 의미가 이제 하나는 떨어지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의 핵심은 바로 지적, 그 다음에 관리라는 거예요. 봐봐요. 이제 여기에다 이제 하나씩 갖다 붙여봐봐요. 자, 뭘 갖다 볼까요? 주체야. 그러면 주체. 땅은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걸 뭐라고 그래? 부증성이라고 그래. 부종이 아니라 부증성. 그렇죠. 부정성. 그러면 결론적으로 주체는 뭐예요? 국가가 되네. 국가. 그렇죠? 최고상급관청이 누구냐?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시도지사. 그 다음에 지적소관청이 돼. 그러면 이때 지적소관청은 봐봐요. 이때 지적소관청은 자,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미를 말한다. 어때? X. 뭐라고 써놨어? 국가기관의 장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3번 정도 출제되죠. 그래서 주체가 뭐다? 국가라는 거예요. 최고상급관청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이제 연결되기 시작하네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객체. 객체는 뭐라고 그래? 이게 대상이라는 거예요. 대상. 그러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의 객체는 뭐예요? 여기 가르쳐줬잖아요. 토지. 그래서 이제 토지죠. 이 토지를 어디에다가? 읽어봐요. 뭐에다가? 지적장부라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지적공부가 되죠. 무슨 공부? 지적공부. 몇 종류? 8종류. 툭툭 나와야 돼요. 그럼 토지를 지적공부해요. 가교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뭘까요? 이게 등록이야. 그래서 읽어봐요. 토지와 등록과 지적공부. 몇 개? 3개. 지적의 산요소.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네요. 그러면 목적은 왜? 그러면 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을 배워야 되느냐? 목적은. 자, 그럼 봐봐요. 우리 1조에다 규정을 해놨다고.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뭐예요? 소유권 보호.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봐봐요. 벌써 장기가 잘 된 사람, 정리가 잘 된 사람은 이제 맞는지 틀리는지 봐봐요. 토지대장에는 소유권과 소유권 이해 권리도 등록된다. 어때? X.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되게 바보 같아요. 애워놓고도 써먹지를 못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저당권이, 그러면 A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그러면 지적소관청에 알려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우리 토지 대장에는 지적공부는 뭐만? 소유권만 등록이 되니까. 소유권. 그래서 무슨 보호예요? 소유권 보호 목적이다. 아니, 이걸 애워놓고도 써먹지 못한 사람이 있다니까. 그 의미를 보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한번 봐봐요. 이제 넓혀가야죠. 자, 그러면 봐봐요. 주체. 이거는 무조건 이제 외음각을 잡아야죠. 주체는 뭐예요? 읽어봐요. 국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객체는 대상이라고 그래요. 객체. 좀 뭐라고? 토지. 어디에다? 지적공부. 뭐 하는 것? 등록. 1, 2, 3. 지적의 산요소. 윤곽이 나타나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뭘 붙여요? 토지, 등록, 단위. 이제 드디어 이걸 완성시키네요. 뭘로? 필지를 완성시키네요. 필지. 그러니까 필지라는 것은 무슨 단위가 된다? 토지, 등록, 단위가 된다. 그죠?
자, 늘 이야기했던 거 한번 또 이야기하죠. 이제 앞으로 여기 이제 필지. 자, 필지에는 여기 몇 필지? 한 필지. 그러면 여기 이제 주소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무슨 동? 대흥동. 대흥동 몇 번지? 369. 여기에 돼요. 저희 집 주소예요. 이제 저 다음 달 이제 이번 달만 쓰고 다음 달은 이제 못 써요. 왜? 저는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이사를 가요. 저 드디어 아버지하고 독립을 합니다. 독립을 해요. 근데 좀 아버지가 집을 팔아서 뭡니까? 이사 가래요. 이사 가래. 돈 좀 주세요. 그랬더니 없다. 그래서 대출 받아야 돼. 그래서 대출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갑자기 어제 이제 뭐 2박 3일 강의하고 올라왔는데 집 팔았다 그러는 거예요. 이사갈 준비한 언젠데요? 그랬더니 6월 22일 날 끝난대. 그러면 유예기간도 안 주고 그걸 갑자기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말이 아무리 자식간 아들 간의 관계도 쫓아낼 때는 A가 뭐예요? 그거는 정도가 있는 거다. 어떻게 그렇게 쫓아냅니까? 쫓아내면. 그래서 허겁지겁 집을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올라왔으니까. 그러니까 뭐 저기 수강생 딱 갔는 중개 사무실 딱 갔는데 저를 보더니 어머 무슨 일 아니세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거기 가서 그냥 일사천리로 그냥 또 수강생인데 또 어떻게 해요? 그냥 계약하고 왔어요. 전세계. 하여튼 또 아버지가 등기부 받냐 안 받냐 그러더라고. 뭐 보기는 뭘 봐요. 수강생인데 만약에 뭐 무슨 일이 있으면 제 제자니까 제가 잘못 강의해서 제가 업보를 사는 거지. 믿고 하는 거지 수강생이니까. 그렇게 해서 더 알리는 게 있어요. 어떤 건지 아세요? 마포인데 성당에 같이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 집사람을 보니까. 그럼 또 그 중개업 사장님이 언니 보고, 저희 집사람 보고 언니 하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동생이 있는데 잘하는 동생이 있대요. 가보니까, 우리 수강생인 거예요. 그래서, 수강생. 그러니까 일사천리로 그냥 하루 만에 그냥 계약 쓰고 왔어요. 자, 올해 이번 달만 써고 못 써요. 그러니까 서울에는 뭡니까? 저진 수강생들이 옆집의 건너에서 저한테 배운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어디에 들어가나 수강생은 있어요. 어디에서. 자, 그래서 합정동이 그런 이야기 했더라고. 우리 수강생이에요. 근데 계약이 안 되다가 이 이야기가 나왔대. 제가 이름 희한하잖아. 갑성이 이야기가 나왔대. 그래서 이제 누구한테 배웠어요? 그래, 갑성이. 이렇게 누구한테 배웠어요? 갑성이. 그래서 그냥 계약해버렸대요. 계약해버렸대. 그런 게 많아요. 따지고 보면. 이 계통에도 벌써 23년이잖아, 벌써.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읽어봅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 이게 소재. 이게 이제 지번이 되는 거야. 지번. 이름. 여기에 지목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넓이가 면적이 되는 거야. 면적. 여기 뭐예요? 이게 경계가 돼요. 여기에 이제 좌표가 돼. 그러면 이제 공통점을 걸어보니까 읽어봐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공통점을. 이제 학자들이 이름을 줘줘야 돼. 이걸 이름을 줘주는 게 보니까 이게 토지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토지의 표시사항이라는 말을 이름을 줘주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의 표시사항에는 이 표시가 걸리다 사실이다. 사실. 그러면 토지의 표시사항에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러면 우리 지적청설에서 꼭 출제되는 거. 지번, 지목, 면적. 많이 출제되면 경계까지. 그래서 아까 세 문제에서 네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 거예요. 지적청설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기 시작한다고. 자, 그러면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봐봐요. 요거 토지의 표시사항.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요거 토지의 표시사항 딱 보는 순간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래야 순발력이 발휘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 뭉치면 몇 필지예요? 한 필지가 되는 거야. 필지. 그래서 필지가 되는 거예요. 자, 한 필지가 되는 거야. 이거 이렇게 하면 몇 필지? 두 필지. 그 필지를 한 필지를 두 필지로 나눴다. 나눌 분해서 분할이라는 말을 써주게 되는 거야, 이게. 자, 그러면 분할은 뭐가 생겼어요? 경계가 새로 생겼죠. 그러니까 좌쪽되고 재야 되잖아. 그래서 마지막에 지적 측량이라는 걸 이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몇 필지죠? 두 필지. 이렇게 합치니까 뭐예요? 합병. 합병은 몇 필지를? 두 필지 이상을 한 필지로 합하는 거. 측량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합산해주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우리 25일 때 2.5점짜리 봐봐요. 대가 뭐예요? 지목이죠. 주차장으로 바뀌었어. 그러면 경계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지목 변경은
청량하지 않는다. 그럼 25일 때 지적 청량의 대상이 아닌 거. 무슨 변경? 지목 변경.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러면 이렇게 따서 외우지 말고요. 그래서 소, 지, 지, 면, 갱자 이렇게 외우라는 거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필지의 구성 요소는 외울 필요가 없어. 그러면 이걸 생각하면서 자기가 파생에 들어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오죠.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필지. 그러면 뭐다? 핵질환. 토지 등록 단위를 말한다. 어때? X. 25회 때 학교로 문제고요. 자, 그러면 16회 때를 이제 16회로 갑니다. 무슨 공부? 지적 공부. 지적 공부 수수료는 면적 단위로 수수한다. 어때? X. 무슨 단위로? 필지 단위로. 그렇잖아. 이제 서서히 여기서 윤곽이 나타나기 시작하잖아. 자, 이거 활용해 먹기만 하면 돼요. 활용해 먹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지적소 관청 3단계죠. 따까리 관청이죠. 얘가 권한이 남발하면 누구의 성렬료예요? 시도지사. 여기에 권한이 남아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그럼 만약에 작년 출제된 거 한번 볼까요? 뭐라고 써놨어요? 지적공부의 복구. 복구가 뭐예요? 자, 지적공부가 없었던 걸 새로 그대로 복구해 주잖아요. 멸실에 손대서. 그러면 이 사람이 권한이 남발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지적공부 복구는. 그럼 지적공부 복구는 누가 복구해? 지적소 관청. 그럼 작년 기출문제 한번 볼래요? 지적공부 복구 시 시도지사 승인을 얻어서 지적소 관청이 지체 없이 복구한다. 어때? X죠. 근데 이렇게 나오면 또 어떨까요? 자, 지번 변경이 나왔어. 지번 변경은 지적소 관청이 지번 변경 신청해서 지번 변경 뭐예요? 요 관계 커미션 뭐다? 블랙 커미션이 도용할 수 있죠. 봐봐요. 제가 369입니다. 369죠. 제가 어디로 가요? 대구 팔공산에 스님한테 갑니다. 그럼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대구에 팔공산 스님이 있는데 스님 저 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립니까? 그랬더니 주소 좀 대봐 그랬더니 스님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 369번지 맨날 369 게임이나 하고 뭐다 돈은 안 묻었나. 그러니까 가서 집은 좀 바꿔달라고 그래. 뭘로 바꿔라 그러는 거야. 그럼 뭘로 바꿀까요? 999번으로 바꾸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제가 이제 왔어요. 구청으로 가서 고민을 합니다. 지적소 관청한테 999번으로 바꿔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바꿔주세요 그랬더니 바꿔줘요? 그러면 뭐 줘야 돼? 봉투 하나 넣어야지. 봉투. 그래야 열릴 거 아니야. 그럼 내문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지번 변경은 지적소 관청이 남발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지번 변경은 누구의 승인을 요한다? 시도지사 승인. 작년에 출제된 거. 지번 변경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요한다. 어때? X. 누구의 승인? 시도지사. 그렇잖아요. 제가 여기 봐봐요. 제가 저번에 한번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이등병일 때, 제가 이등병이죠. 1병, 장병이죠. 저 이등병일 때 요 병장한테 바로 보고를 했어요. 근데 얘가 겁나게 때려요. 겁나게 때려. 너는 군대 체계도 모르냐? 인마 짬밥이 이렇게 보고해야지. 그러면 갑자기 여기에서 이쪽으로 건너뛰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직명하복의 관계에서 지적소 관청은 이쪽으로 가요. 이쪽으로 어디로 가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가는 거지. 바로 건너뛰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병이 몇 살이었어요? 20살인가 했어요. 제가 몇 살이었어요? 27세 때 갔어요. 그러니까 얘한테 맞으니까 얼마나 웃겨요. 그래서 배꼽 잡고 웃었죠. 그러니까 쪼개지 말래요. 쪼개지 말래. 쪼개지 말라 그래서 뭐예요? 나는 뭐예요? 째려보지 말라 이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고개를 숙이고 또 얼마나 웃겨. 그러니까 뭐예요? 또 쪼개지 말라. 아, 그러고 나니까 웃지 말라는 소리였구나. 그래서 저 맞는 맷집은 끝내줍니다. 맷집은. 그래서 지금 집사람한테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집사람이 헤비급입니다. 100kg가 넘어요. 100kg가 넘어. 그래서 아마 그 수강생도 아마 봤을 거야. 아, 진짜 거짓말 안 했구나. 도익이 엄마가 100kg가 넘는구나. 이게 허벅지 하나가 제 허리 사이즈예요. 그러면 그런 걸 이해하면 진짜 한번 생각해봐요. 한번 생각해. 저 허리 사이즈예요, 허벅지가. 역도 선수 딱 그러면 생각하면 돼요. 역도 선수 중에 누가 있죠, 백미도? 네, 그거예요. 딱 그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아마 그분은 엊그제 이제 계약하면서 믿었을 거야. 진짜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언니가 저분의 남편이었다는 게요, 이제.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자, 이제 모든 준비는 이제 채비는 다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지적은 권리다, 사실이다. 그래서 이거는 결론적으로 사실관계를 뭐예요?
주된 공시한다라는 거야. 사실관계 주된 공시. 이 사실관계는 그러면 여기 읽어봐요. 사실은 뭐 있는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외워야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그러면 막상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쌓으면 지적이 어려울까요? 등기가 어려울까요? 아니요, 지적이 어려워요. 왜? 지적은 안 외우면 빵점이야. 등기는 뭐예요? 등기는 그래도 수업 들어가니까 감이라도 생겨서 물건으로 찍는데 오히려 지적이 어려워요. 나중에는. 왜? 뭐가 안 된다며? 이게 암기가 안 된다며. 지적이 쉬운 거 같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자, 공시하고 세법에서 지적하고 세법만 잡죠. 세법 쉬운지 아세요? 쉽지 않습니다. 세법도 외우지 않으면 외울 게 얼마나 많은데 가세 비율 외워야지, 가세 요건 외워야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가세 대상 외워야지. 암기할 게 많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게 쉬워요. 뭐가? 등기가 오히려 쉽습니다. 나중에 내공이 쌓이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지어서 이제 마무리해야죠. 자, 그러면 첫 시간은 뭐를 잡았어요? 자, 권리라는 거 갖고 뭐 배웠는지도 몰라요, 이제. 자, 첫 번째 이제 권리를 잡았고, 권능, 건언. 써먹을 걸 생각해야 돼, 써먹을 걸. 그러면 이제, 자,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에서 이 정보 속에는 뭐가 담겠다? 지적. 그래서 지적 관리. 그래서 주체는 본능적. 요걸 딱 보는 순간 국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지적 서관청. 객체는 대상, 토지, 어디, 지적 공부, 뭐예요? 등록, 지적의 선묘소. 목적은 국토의 혈적 관리와 소유권 보호. 이렇게 이제 딱 숙지하고. 그래서 이제 토지 등록 단위를 뭐라 그런다? 필지. 필지의 구성 요소를 뭐라 그래?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모든 것은 다 채비가 됐습니다. 이걸 가지고 자기가 공부를 안 한 사람이라도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면 되는 거예요. 풀어나가면. 이제 구체적인 것은 이제 하나씩 잡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자, 그래서 이제 넘겨놓고 시작해요. 그래서 4페이지 제1장 뭐라고 써놨죠? 지적 청설. 거기 이제 펼쳐놓고 이제 둘째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그래서 좀 쉬었다 계속 들어가겠습니다.